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2023년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네. 그 질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가 냉동 배아 이식 전에 임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인데요. 사실 인공수정 치료받는 분들 사이에서 그 자궁 내 환경, 특히 락토바실러스가 많으면 임신 성공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연관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이번 연구는 진짜 그런지 특히 냉동 배아 이식에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연구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연구진이 이제 불임 진단을 받은 여성 34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한 그룹은 배아 이식하기 전에 6일 동안 특정 락토바실러스 질정, 그러니까 가이노플로아라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KS400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이걸 사용했고요. 네.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치료만 받은 대조군이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생화학적 임신율이었고요. 그 외에도 뭐 착상률, 유산율, 또 임상적 임신율, 지속 임신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생전 출생률까지 다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락토바실러스가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게 건강한 여성의 질이나 자궁 환경의 주요 구성 세균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젖산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걸 만들어서 질 내부 pH를 4.5 미만, 그러니까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줘요. 아하. 이런 환경이 이제 해로운 균들이 자라는 걸 좀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배아가 착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가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결과가 좀 일관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사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종류나 아니면 용량, 사용 기간, 또 신선 배아를 썼는지 냉동 배아를 썼는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연구 결과는 어땠나요? 전체 참가자 그룹을 놓고 봤을 때는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쓴 그룹이나 안 쓴 그룹이나 그 초기 임신 지표인 생화학적 임신율 이게 39.9% 대 41.8% 정도였고요. 네, 임상적 임신율도 34.2%대 31.7%로 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경과가 아주 흥미로워져요. 네, 맞아요. 바로 유산율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한 그룹은 유산율이 9.5%였는데 대조 그룹은 19.1%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어요. 와, 2배요. 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이게 P값이 0.02였으니까요. 이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시작 자체를 쉽게 만들진 못했을지 몰라도 일단 임신이 된 다음에는 그 임신을 잘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임신 시작보다는 유지 쪽에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부 그룹 분석으로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세균성 질염, 그러니까 BV라고 하죠. 질내 세균 균형이 깨진 상태인데 이런 진단을 받았던 여성 49명만 따로 떼서 봤어요. 네. 이 그룹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쓴 쪽이 생전 출생률이 42.3%로 안 쓴 쪽 26.1%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었어요. 근데 참가자 수가 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경향성만 보인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배반포 단계 배아, 그러니까 5일 배양 배아를 이식한 그룹이에요. 총 206명이었는데요. 아, 네. 이 그룹은 어땠나요? 이 그룹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한 그룹의 최종 생존 출생률이 35.7%로 나왔어요. 근데 대조 그룹은 22.2%였거든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P는 0.03. 오, 상당한 차이네요. 그리고 유산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바이오틱스 그룹은 8.2%였는데 대조 그룹은 24.3%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P는 0.002. 와, 유산율 차이도 크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보다 더 초기 단계 배아, 그러니까 3일 배양 배아를 이식한 그룹에서는 이런 뚜렷한 차이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프로바이오틱스 보충 기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배반포 이식 시점에는 6일간의 보충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배아의 발달 단계 자체가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와 뭔가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냉동 배아 이식을 받는 일반적인 불임 여성 전체로 봤을 때는 질 락토바실러스 보충이 임신 시작 성공률 자체를 막 높여주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산율을 의미 있게 낮췄다는 점, 그리고 특히 5일 배양된 배반포 단계 배아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유산일 감소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생존 출생률까지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는 점, 이게 이번 연구의 핵심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뭐 임신 성공의 만능 열쇠다 이건 아니지만요. 특정 조건 하에서는 특히 이제 배반포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임신 유지에 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 원래 질내에 락토바실러스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 뭐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죠. 그런 상태였던 여성분들께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연구는 질내에 보충을 했을 때 효과를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궁 안에 있는 미생물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직접 측정한 건 아니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균주를 또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얼마 동안 쓰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는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네, 다행히 연구 기간 동안 뭐 특별한 부작용 같은 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네, 안전성은 확인된 셈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질 내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 효과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런데 질하고 자궁 내 미생물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궁 내 환경 자체를 직접적으로 좀 개선하거나 최적화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연구가 그런 새로운 탐구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